연구원님 나와주세요. 연구원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왜 시작을 했냐면요. 괜찮아요? 네, 제가 오늘 기업 소개팅 왜 이렇게 등장을 했냐면요. 연구원님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결제는 사랑을 싣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패러디를 해서 등장을 해봤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제목을 선정을 하신 거예요? 네, 살다 보니 오고 가는 결제 속에 사랑이 쌓이는 거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선뜻 근데 이해는 안 되거든요. 네. 오고 가는 결제 속에 어떻게 사랑이 쌓입니까? 제 와이프가 결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네. 제가 아직까지 좀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곧 아셔야죠. 네. 오늘 이렇게 결제는 사랑 싣고라는 주제로 이 혁신성장 파트에서 소개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기업에서 어떻게 사랑이 싹트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뭐 예전부터 있었던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기본적인 사업 상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갈까요?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그 사명의 이 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이버 결제.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 전문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MS가 1등인 기업입니다. 온라인 결제를 보통 PG라고 부르는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온라인 결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군가는 어떤 사업자는 그 결제 대행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은행이랑 신용카드가 있을 것이고 그 지급 결제를 받는 또 가맹점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결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PG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5월 뭐 한 20일 정도인데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워낙 이 기업이 독보적인 성장주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보시면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결제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특히 배달 쪽 플랫폼이 대형화됐고 거기서 배달 주문들이 폭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이버 결제의 PG 실적이 반영이 돼서 20-30%의 고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티플도 높아졌겠죠.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좀 성장주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투자 환경도 있었고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개별 이슈만 보게 되면 수익성이 둔화되는 그런 이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지상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카드사와 이 PG사들 간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둔화돼 버렸죠. 하지만 이 PG의 1등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성장주냐 아니냐를 봤을 때 아직까지 여전히 성장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성장을 하는 한국 사이버 결제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최근에 대외적인 변수와 그리고 단기 수익성 악화로 인해 주가 하락이 컸었는데 다시금 성장과 수익성 개선 확인되면 주가 보온력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에서 나오는 그 문구가 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올라갔다. 밸류에이션 매력 올라간 건 주가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뜻인데 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하시냐라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즉 좋은 환경 속에서 주가가 좀 과대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 거세요? 이 업만 보면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은 최근에 비우호적이었지만 첫 번째로 온라인 결제라는 것들의 시장이 과연 성장을 안 할 것이냐. 보통 우리나라의 온라인 결제 거래 금액을 보면 GDP 성장의 몇 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MS 1등의 한국 사이버 결제는 PG 부분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10% 이상 성장 계속해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 웹 3.0에서도 이런 온라인 결제가 계속 고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웹 3.0 그러면 메타버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웹 3.0이 되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뭐 NFT를 하든 메타버스를 하든 그렇죠. 다 온라인상에서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식주는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선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보통 O2O란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런 개념인데 가장 유명한 우리가 아는 실생에서 아는 것이 이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네, 저도 뭐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같은 쪽도 O2O를 잘하는 기업 온라인으로 주문해놓고 그렇죠. 픽업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이 거죠? 이제는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버스를 타셔도 이제 우리 현금 뭐 캐시 이제 네네. 없다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실생활에 계속 확대된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오프라인에 가더라도 결제는 온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의 결제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 속에 피지 1등인 기업은 다시금 성장주로서의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 고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은 네. 원래도 이제 성장을 또 하는 산업이고 그 속에서 이제 리더가 돋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시대잖아요. 네. 뭐 엔데믹 시대라고도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빈도도 좀 낮아질 것이고 그렇죠. 이런 측면이 좀 악재로 작용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실제 2분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기사 많이 보셨죠. 이제 배달 쪽의 라이더분들이 점점 이제 주문 건수가 줄어든다. 한국사이버결제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이 배달 부분의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달 주문이 줄었으면 이제 리오프닝 되니까 피해가 아니야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반대로 저희 팬데믹 기간에 피해봤던 종목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화장품도 네, 있겠고 뭐 그렇죠. 의류도 옷도 네. 뭐 잘 안 살 때 네, 되고 뭐 여행, 레저 그런 쪽이 그런 것도 대표적인데 있겠네요. 그런 쪽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빠르게 상쇄가 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보통 해외 가맹점 비중이 한 11% 정도 돼요. 네. 그런데 해외 가맹점 같은 경우는 피지 수수료가 더 좋습니다. 국내에 네, 비해서. 네. 그런데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뭐 애플, 테슬라부터 해서 뭐 넷플릭스까지 이제 3분기에 붙어지는데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뭐 명품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명 해외 기업들의 온라인 결제도 대행하는 사업권을 다 따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수익성 높은 해외 가맹점 비중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지금의 우려들이 약간 좀 불식되는 것들을 실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이제 리오프닝도 악재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오고 가는 결제 속에 왜 사랑이 싹트는지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도 사랑이 싹트고 투자자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오늘 처음 소개팅이셨는데 오늘 소개팅 어떠셨어요? 저의 정말 첫 소개팅처럼 많이 떨렸습니다. 지금 떠는 거 보셨죠? 네, 근데 네. 오늘 떠신 거 치고는 굉장히 재밌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혁신성장 파트 중소형주 굉장히 좋은 옥석들이 많잖아요. 이 기업에 한해서는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